자, 이제 비문학 집중 특강 29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줄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1강부터 시작해 왔던 것처럼 비문학의 중요성 가치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비문학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어떤 어렵다, 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확실성에서 출발하는 생소한 지문을 읽고 하나의 답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문을 하나라도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익숙하다라고 하면 좀 자신감 있게 풀 수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의 원리들을 문제를 통해 알아가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있고 학생분들이 있고 어떤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예요. 때로는 그 사소한 계기 하나가 우리에게는 큰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29강 마지막 남아있는 30강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잘 전수해 드리고 또 그 노하우가 여러분 마음에 잘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정말 우리 시간을 줄이는 비문학 팁이라고 하는 40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정말 제가 엄선해 드렸고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번호 34번부터 40번까지 갈 거고요. 자, 34번 지문을 읽을 때 대체적인 맥락만 먼저 파악할 것. 비문학 지문을 크게 한번 읽고 문제를 통해 한 번 더 읽는다. 이런 전략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의 큰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줄부터 꼼꼼하게 다 읽기 시작해요. 이렇다 보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뒤로 내려갈수록 앞에 정보를 놓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범하는 우우예요. 다들 그렇게 선생님 제가 첫 단락부터 너무 자세히 읽었고요. 그래서 제가 비문학에 시간이 오래 걸렸었나 봐요. 이거는 분명 어떤 전략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본적인 것, 우리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약간 느슨하게 안일하게 비문학 지문을 보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이게 무엇에 관한 이야기구나. 얘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구나. 마지막 부분에 첫 단락에 나왔던 그 내용과 그 무엇으로 귀결되었구나. 이렇게 내용을 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또는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분명 선지 속의 소재, 선지 속에 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소재대로, 그리고 함정이 될 만한 부분 또는 거기에서의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바로 결정적인 그 절반 뒷부분, 이 뒷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때로는 길이를 통해 보기도 했었어요. 때로는 중간중간 끝부분에 어딘가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과도한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비약적 진술이라든지 선후관계는 있을 듯하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살짝 말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려낼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실력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비문학 지문을 볼 때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대체적 맥락을 통해 한번 파악한 후 문제를 통해 돌아가는 방식이 좋다. 바로 시줄비의 34번째 전략이었고요. 자, 35번째 비문학 독해. 역시 우리 출발은 접속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 접속어에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는 그러므로라든지 따라서, 요컨대, 결국,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그러나 이후 이런 데에 우리가 주목해서 읽으면 시간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주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서 약간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멍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그럴 때 접속어만이라도 좀 표시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문이 길거나 아니면 분명 중간중간에 전환되는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삼각형을 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로 뺀다든지 때로는 별표를 치고 금을 그어준다든지 라고 하면서 가다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독해는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다가 돌멩이도 만나고 바위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서 한 번쯤 가다가 멈추고 이런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고 자체가 조금 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접속어의 중요함 당연한 거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따라서 이후의 주제
요컨대 이후의 주제, 결국 이후의 주제라는 것, 그리고 그러나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36번째, 자주 나오는 선택지의 어휘와 패턴을 정리해 둔다. 최근에는 이제 루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일종의 반복적인 나만의 습관도 있고요. 또는 패턴이라는 게 역시 있다고 했어요. 글의 흐름 속에서도 첫 단락을 읽는 순간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알 것 같고, 마지막 단락을 봤더니 우리가 늘 보았던 지문의 어떤 구성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더라. 이러면 이제 어디 그래서 where라는 것도 what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how 어떻게라는 것도 이런 게 이제 전략적으로 잘 스스로 좀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